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사회부 김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앞서서 전화 연결로도 설명을 한 차례 들으셨을 텐데요. 예. 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법원은 어제 9시간 넘는 신문을 마친 뒤에 7시간 동안 고심한 끝에 바로 이런 최종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어떤 판사의 주관적 영역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그 내역을 밝혔기 때문에 그중에 핵심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요.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재판에 있었던 위증 교사 혐의, 그리고 하나는 백현동 특혜 의혹,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대북 송금 의혹이었죠. 예.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이 혐의들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그런 소명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히 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짓는 것이 구속영장 심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죄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중에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된 것으로 봤고요. 예. 실제로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의 경우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그 법원의 판단을 드러낸 결정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증거인멸 염려가 또 이제 구속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 사업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그 상황이 가정됐을 때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좀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것이 그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는 이화연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 중에 관련된 진술을 좀 바꾸는 것이 좀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하자면 증거 인멸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었고 검찰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진술의 변화는 결국 신빙성 여부의 판단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 진술을 하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라는 사람이 진실된 발언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좀 실어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내놓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대기를 했었던 이재명 대표인데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생의 어떤 현황의 어려움도 강조를 했고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좀 예상이 좀 많은데요. 실제로 이 법원 결정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은 나왔을까요? 네, 바로 방금 그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를 나서면서 그런 발표를 했던 바로 그 시각, 동일한 시각에 검찰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과거 재판에서의 위증 교사 혐의는 법원이 이제 소명 사실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점, 이것을 근거로 나머지 다른 혐의들에 대한 판단과는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검찰은 이제 내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검찰은 앞으로 이제 보강 수사를 통해서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매우 유감이다 이런 거 이제 검찰의 통상적인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으로는 상당히 강경한 표현으로 이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검찰 향후 수사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미 기소한 대장동 의혹 사건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을 면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대표 관련 의혹 전반을 향한 수사에도 이제 제동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우선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였던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200억 원대 배임,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800만 달러 뇌물 혐의 수사는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 의혹의 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어떤 대가성에 대한 어떤 규명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특히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이 사람이 이제 민간업자에게 청탁을 한 대가로 받은 금액 절반 정도는 이 대표 측 몫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 보강 수사가 이제 우선순위가 된 만큼 요 관련 수사는 이제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2년째 수사를 이어왔지만 법원이 결국 영장을 이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을 걷어내기도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야권을 향한 수사 전반이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이제 천화동인 1호 내에서 이제 이 대표 지분이 있다. 그게 428억 원 정도의 약정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의혹 수사도 있었는데요. 또 이것을 포함해서 이제 야권을 향해서 또 다른 한 축이었던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수사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수 의원을 특정한다거나 이제 돈봉투 의혹이 이제 정점으로 꼽혔던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겨냥했었던 이 수사도 어쩔 수 없이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아울러서 이제 이번 영장 기각은 이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넘어가 있는 그런 대장동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검찰 향후 수사 전망 알아봤는데요.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혐의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한번 좀 차분하게 그럼 다시 좀 꼼꼼하게 짚어볼 텐데요. 그 영장 심사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를 두고서는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사 사칭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나온 위증교사 혐의를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었기 때문인데요. 위증교사가 물론 가벼운 혐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과 비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어떤 핵심 혐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증교사 의혹은 결국 2018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당시에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을 가담했던 사실을 이제 부인했죠. 이제 이것으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이 대표가 2002년에 검사 사칭 사건은 당시에 이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모 씨에게 접근을 해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 이제 이게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검찰은 김 씨와 이 대표 사이에 이제 통화 녹취까지 공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압박을 이어왔는데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실제로 그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이제 국회에 나섰을 때 바로 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바로 이 증거 인멸의 우려를 결과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죠. 검찰 측의 백현동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수사에서 그리고 또 그 재판에서 공무원과 참고인 등을 이 대표가 회유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증거가 은폐될 것이라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을 것인데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이 대표 측은 이제 위증 그 혐의 자체도 위증 교사 혐의 자체도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또 이제 백현동 특혜 의혹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검찰이 이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을 이제 해왔는데요. 김 씨가 이제 이 대표의 이제 최측근이고 각종 선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중요한 지점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래서 김 전 대표를 키맨이다. 이렇게 묘사를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 이제 백현동 사업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 없고 전혀 없고 김 씨와도 2010년 이후로는 인연이 끊어졌다. 이제 역시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해왔죠. 이제 또 무엇보다 이제 검찰이 성남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개입을 해서 그 사업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익을 더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 만약에 사업에 들어갔더라면 참여를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뇌물 혐의를 적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이 대표 측은 해왔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검찰의 이 혐의 자체가 허구이고 조작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왔던 것인데요. 결국 이번 법원 결정은 이 대표 측 주장에 좀 힘을 실게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이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예. 그 핵심 인물이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인데 이제 800만 달러 송금을 이분은 이제 또 직접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의 진술이죠. 이 대표와의 관계 자체가 사실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간 김 전 회장과 이제 내가 굳이 무리하게 그 사람과 거래 관계를 형성을 해서 위험만 지게 될 뿐 얻을 이익은 사실 없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그 돈이 설령 송금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쌍방울 그룹 자체의 당시에 대북 경협 사업을 위한 것이지 본인의 그러니까 이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제공한 돈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진술은 검찰이 압박을 통해서 받아낸 허위 진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또 한편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이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기각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 여러 부담이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런 큰 사건을 맡게 되면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이제 모두 좀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담당 판사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뭐 적절치 않을 수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세간의 관심이 이제 쏠릴 수밖에 없고 파급력이 이제 큰 사건이었던 만큼 가능한 좀 객관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유 부장판사는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3명 중에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이제 선배입니다.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에 담당 법관이 이제 심리를 한다는 이제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 사건을 이제 맡게 된 건데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제 지난 18일에 결국 이분이 담당 법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전 출신이고 그 유 부장판사는 이제 서울대 이제 공법학과를 졸업을 해서 1997년에 이제 사법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서 지난 2월에 이제 올해 2월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유 부장판사는 이제 올해 2월 이제 검찰이 당시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그때도 담당 법관이었습니다. 예. 다만 당시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기각이 됐고요. 한 7개월 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대표 영장 청구를 이제 접수를 해서 정식으로 이제 심리를 진행을 하게 된 건데 기존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 심사를 맡은 바도 있어서 전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월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침입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약간 이제 진보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유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가 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 이제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예.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나란히 구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이제 상당 부분 확보됐고 현재까지 수사 내용 및 피의자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면서 당시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좀 대표적으로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또 박영수 전 특검도 첫 번째 구속영장을 담당을 했었고요. 예. 당시에는 이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밝힌 사유도 역시 좀 자세하게 상대적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현 시점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도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제 물론 다만 이제 검찰이 그 후에 박 전 특검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수사를 진행해서 새롭게 혐의를 포착한 다음에 영장을 재청구하게 됐고 같은 법원의 이제 다른 윤재남 영장 전담 판사가 그때는 이제 영장을 이제 발부를 했는데요. 여튼 이 대표의 요 전담 판사였던 분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예. 그 어떤 자세하게 이 사안을 좀 사유를 밝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제1야당 대표가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여러 파장이 좀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이제 진실을 규명하는 어떤 1차적인 관문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검찰 수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차질 외에도 그래서 검찰 수사 차질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파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이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는 좀 별도로 그 수사를 위한 어떤 체포 또는 구속영장 발부의 어떤 조건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의 어떤 그 무게를 조금 낮춰서 기존의 어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의 검찰 수사는 검찰 측에서도 이제 사실 좀 내부자들은 공공연하게 원래 이제 그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에는 3심까지 판단을 받아봐야 예. 유무죄가 결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의 검찰 수사는 사실상 구속영장을 두고 이 수사의 성패가 갈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을 시키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세간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재판 절차는 상당한 오랜 기간과 이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네. 사실상 검찰 입장에서도 그 시점의 구속 여부에 상당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이 됐다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사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도 구속 여부에 너무 이렇게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사실은 그 꼭 이 대표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이라는 것을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장 전담 판사 한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 한 사람에게만 모든 그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이 구속영장에서 모든 게 가르마가 타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결국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어느 정도 구속영장에 대한 어떤 우리 나름의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랬을 때 검찰의 수사도 훨씬 더 오히려 신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